네, 조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상하게 제가 밥 먹자고 말을 못 하겠잖아요. 아. 네. 저희 그러면 차를 보통 어떤 차를 마시나요? 홍차랑 녹차 아. 네, 많이 드시고요. 홍차에 레몬 넣은 거랑 네. 그다음 메뉴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아. 양고기를 잔치할 때 많이 먹고요. 아. 슈르바라고 양고기 스프가 있는데 오. 저 양고기 네. 좋아요. 잔치할 때도 먹고 그냥 평상시에도 먹고 많이 하고요. 특색 있는 게 네. 감자랑 당근을 네. 덩어리로 고기랑 그리고 라그만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즈벡 짬뽕이라고 불러요. 그분들은. 플러프. 한국 사람들 말하는 기름밥. 사실은 우즈벡 말로는 오시라고 부르거든요. 오시? 예, 오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밥을 딱 뜰 때 기름이 쭉 흐르지 않으면 기름이 많아야지 인심이 많다고 기름이 쭉 흐르지 않으면 인심이 좀 적다고 아, 기름을 정말요? 아꼈다고 그 정도로 예. 그러면 기름이 많은 차이랑 같이 거예요? 먹어요. 차랑 같이 먹어야 돼요. 기름에 고기를 튀겨요. 튀겨서 그 고기 기름에 젖은 쌀을 넣고 익혀요. 예, 야채랑 그 다음에 얹고 그래서 익혀서 한 100인분에 있는 커다란 솥에 100인분에 해서 거기에 넣는 메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추를 넣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넣고 어느 사람은 양고기를 넣고 어떤 사람은 당근을 크게 쓰고 어떤 사람은 빨간 당근 넣고 그런 식으로 이게 집에서 우리 그 볶음밥 만들 때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는 것처럼 이 가정식으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안에 넣는 재료들을 달리해서 각각의 그 가정에서 먹는 스타일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 우즈벡 대표 음식이 오시. 저 아까 그리고- 앞에서 이거 봤어요. 이 뭐였죠? 쌈싸? 한국식으로 하면 약간 떡볶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 빵에 고기랑 양파 이런 거 양념을 한 거를 이제 화덕에 놓고 익혀요. 그래서 잔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뿔로, 슈밥, 쌈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잔치할 때. 저 아까 오는 길에 그러면 우즈벡 사람들은 집에 이런 화덕이 다 있어요? 네, 있어요. 집에 화덕이 있어요? 집에 있고 그다음에 아. 어머니도 구울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화덕을 놓고서 네, 집에서 만들어 빵을? 먹으니까. 빵도 아. 쌈싸도 만들어 먹고 여기 아래 리뼈시가 구운 빵이라고 있거든요. 이 구운 빵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예, 화덕이 많이 쓰입니다. 레몬 향이 진짜 좋아요. 예, 안에 레몬을 넣어주셨네요. 네, 그렇게. 약간 이런 대접 같은 잔에 먹네요. 찻잔이에요. 찻잔입니다. 네.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무슨 생강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설탕으로 만든 제가 알기로는 알갱이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녹여 드셔도 되고요. 이거 입에 그래서 사탕 먹으면서 먹겠죠. 근데 이 당근으로 만든 음식이 또 고려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 당근채는 고려인 당근채예요. 배추나 무가 좀 다른 모양이거든요. 고려인들이 먹는 거랑 그러다 보니까 당근이 가장 음식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채를 많이 팔았죠. 우즈벡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 샐러드를 만들 줄 몰랐거든요. 집단 농장이 좀 어려워지고 나서 고려인들이 집에 있는 샐러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다른 샐러드랑 이럴 때 맛이 조화가 잘 돼요. 그래서 햄버거나 뭐 샐러드 만들 때 이렇게 첨부하기도 하고 이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샐러드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우즈벡 빵이라고 리뼈식가가 있거든요. 집에서 아까 쌈싸처럼 네네. 만들어 먹기도 해요. 이게 대표 빵이고 잔치할 때는 이럴 때 빠짐없는 빵인데 여기다가 요 당근채를 싸가지고 햄버거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려인들은 희한하게 된장도 발라 먹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당근채를 그 당근의 가장 달달함을 느낄 수 있는 볶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이게 나중에 기름으로 이렇게 묻히더라고요. 네네. 신선한 맛이면서 아삭아삭하니까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후추 매운맛도 맛있고.
너무 이 맛있겠어요. 리필 식간은 또 얘기가 있는데 요 가운데가 네. 먹으면은 제일 맛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요. 어머, 저 그래서 먹어야 될 것 귀한 같은데. 손님한테 가운데 부분을 주기도 한다고. 어머. 아들이 군대 갈 때 어머니들이 이런 거 싸주세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빵이 우리 밥을 먹듯이 이게 주식인데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곳곳에 이 빵만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그 따끈한 빵을 사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머 심부름을 가서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개씩 막 사가고 나 기억이 좀 와. 라푸시. 와.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볶음짬뽕. 볶음짬뽕이고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기랑 국수, 요 라그만 국수가 이게 다 손으로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약간 우동면 같이 보이긴 해요. 요거를 가끔 이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쳐서 보여줘요. 만드는 거를. 우리나라 수타면처럼. 수타면처럼? 네네. 이게 양고기 스프인가? 네, 이게 그죠? 슈파라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잔치에서 주로 먹는 음식들을 이제 주문을 한 건데요. 우즈벡 사람들은 잔치를 진심으로 즐겨요. 5시에 도착해서 출발하면 저녁 12시까지 즐기거든요. 그래서 이 슈파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먹으면 치워주고, 이거 나오고, 다 먹으면 치워주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다시 와서 다음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한 3코스는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메인 음식들이. 진심으로 마음이 넉넉하게, 정말 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 잔치를 잔치답게 즐긴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냄새가 보통 너무 이제 좋아서. 우즈벡은 네. 이렇게 가져가서 내가 먹을 만큼을 이렇게 가져가고, 덜고. 예. 덜고,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남긴다든가. 이렇게 토스하고. 네네네. 저 블록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추장을 곁들여서 비벼 먹기도 하죠. 쌀은 좀 달라요. 한국 쌀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베트남 쌀처럼 날린 네. 쌀 있잖아요. 기름을 쓰다 보니까 밥들이 떡이지면 안 되니까. 삼사가 또 2개나 들어왔어? 이게 뭐라고 했지 아까? 사슬릭. 사슬릭. 고기 산적, 한국식으로 말하는 한국적인데 맛있겠다. 뭐 이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 문화들이 많이 같이 전파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 봤더니 사슬릭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려인들이나 우즈벡 사람들이 자주 먹는 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돼지고기 사슬릭을 많이 먹고요. 이제 우즈벡 사람 무슬림이라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즈벡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제 소고기나 양고기 사슬릭을 먹는데 정말 특이한 게 이 고기 꼬치를 구울 때 여기 사이사이에 보통 비계를 넣어요. 고기를 토마토나 양념에 재워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재우고 이거를 숯불에 훈제로 굽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훈제로 구우니까 타지 말라고 여기에 양고기 비계를 여기에 사이사이로 해서 이제 타지 말라고. 요건 약간 페스츄리 같은 느낌이죠. 쌈싸. 아까 오시는 길에 봤던 화덕에 구웠던. 오, 맛있어 보여요. 안에 알찬 고기가 있습니다. 알찬 고기. 좀 든든한 보여드려야 될 것 고기. 같은데. 포크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텁텁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네, 양파가 있는 거예요? 양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양파 샐러드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카타르에 살았었거든요. 그 아랍에서 느껴지는 맛이 좀 느껴져요. 초원의 맛? 이 향신료의 맛. 이 샤슬릭을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삼겹살이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네네. 삼겹살식으로 이제 잔치나 이런 거 있으면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굽고 빵이랑 뭐 샐러드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먹어요. 우리 라그만이랑 슈퍼도 홀대하지 않고 맛을 보세요. 그럼요. 아니,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짬뽕. 우즈벡 짬뽕. 약간 간짬뽕 같은 맛이네요, 진짜. 제가 이거 덜어드려 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덜을게요. 잘 만드는 집이 요리를 잘하는 집이라고. 아, 정말 진짜 여기 이렇게 감자 들어가요. 네. 양고기. 맛있다.
이거 진짜 더 뜨끈하게 먹으면 네. 이거, 속 쫙 풀리는. 네네네. 원래 뜨겁게 바로 먹어야 돼요. 이 기름들이 고소하게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약간 겨울 잘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영양소처럼. 우리나라 고깃국인데 훨씬 기름지고 고소한? 그런 기름을 맛인데. 안 걷어내요, 끓일 때. 네. 우즈벡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생겼습니다. 저는 향신료를 다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향신료를 우선 다 잘 먹는 상태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그득한 음식들이니까 너무 맛있어요. 되게 착착 맞아요. 맞아요. 우즈베키스탄도 약간 추우니까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생각보다 안 추워요. 음. 그러니까 모두가 춥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보다 한 4도 정도 따뜻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쌈싸 한번 먹어볼까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라. 네.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도 페스츄리구나. 많고. 이건 약간 야채 고로케 같기도 하면서 고기 고로케. 고기빵. 이거 하나만 먹어도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보통 한 명이 한 2-3개는 먹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응. 여기서 탄단지가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네. 아, 저 지금 정신없이 먹느냐고 중요한 걸,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걸 못 여쭤봤는데요. 사장님, 우즈베키스탄에 어떻게 그렇게 처음 가보시게 됐고 어떻게 아리랑 요양원에 그렇게 길게 머물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을 근무를 했을 때 해외 봉사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재단에서 요양원에 생활 지도 과장을 뽑는다는 그 공고가 나서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놓고 시집가기 전에 자원봉사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죠. 저희 어머니,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디니? 아프가니스탄이니? 테러 지역은 아니니?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사람 사는 곳인데 하고 왔죠. 갔는데 처음에는 잠자는 도시라고 불린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데 불이 없어. 나를 어느 시골에 끌고 가는데 도대체 내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막 깡촌으로 불이 하나도 없는데 꼬불락꼬불락 그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기괴한 나무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2009년 11월에 들어가서 10월 3월 26일 날 대사관이랑 한인회랑 우즈벡 정부 도움으로 요양원이 개원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한두 분, 세 분 저희가 가정 방문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 37년 이전 강제 이주 경험하신 어르신들 보니까 생활이 그렇게 나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부양가족이 대부분 다 없으셨어요. 그 와중에 저를 첫 번째 지켜준 할머니가 이옥순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가 딱 들어왔는데 너는 내 손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테이크 대상자가. 할머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손녀다. 뭐 어떤 할아버지는 지나가다 한국 사람 재간 있다고 좋은 얘기를 다 해줘요. 온갖 그렇게 재간 있거나 착하거나 이쁘거나 뭐 공경심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쁘다, 곱다, 뭐 넌 똑똑하다, 온갖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마약에 취했죠. 칭찬에 마약에. 네, 솔직히 좀 욕심도 생겼어요. 이분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보고 가고 싶다. 이분 내가 좀 보살펴드리고 싶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의식이 없으셨는데 손을 꼭 잡으면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요양원에 가고 싶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들이 쌓여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나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 하고 가야지 하고 갔는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을 세상에 내보여서 뭔가 커다란 의미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주고 싶다 이분들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욕심을 부렸죠. 우리 회사 들어가면 이정옥 박사님 앞에 흉상 있는 거. 흉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귀가 써 있잖아요. 네네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뜻,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 그런 데서 보면서 우리 박사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이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월급 받으면서
뭐 어떤 금액인 상관없이 월급 받으면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이제 좀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 그러면서 환장을 닫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 12년간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에서 근무하셨던 김나영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강제 이주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당근김치도 만들어 먹고 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신 고려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참 먼 나라 같았으면서도 되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김나영 차장님의 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음식을 먹으니까 더 풍부하고 특별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장님, 저희 같이 인사해볼까요? 우즈베키스탄 저 가르쳐주신 걸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랑 안녕히 계세요. 라흐맛. 하이요르. 네.